저희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려워요. 활용이 어려워. 근데 거의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안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3월달, 4월달쯤에 한번 나와요. 고3 되면은. 근데 그 문제가 어려워. 차라리 다른 데서 내고 모의고사나 수능은 여기서 좀 다른 데서 내고 내더라도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3점짜리 문제 형태로 내요. 빠르게 풀 수 있는 3점짜리 형태의 문제. 그것만 잘 해결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함수값이 최대인 거와 최소인 거를 찾는데 미분을 곁들이면 고차 함수에서도 그 값을 알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2차 함수까지 최대 최소를 이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서는 고차 함수 즉 3차 함수와 4차 함수에서도 최대 최소를 찾아볼 수 있겠더라. 뭘 이용하면? 미분을 이용하면. 먼저 닫힌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 최소를 볼 건데, 자, 이 닫힌 구간은 반드시 최대와 최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경우로 이렇게 나눠봤는데, 여기 극대가 나타나는 곳에 최대가 나타나고요. 극소가 나타나는데 최소가 나타납니다. 최대 최소는 함수값을 말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런데 여기 극대가 나타나는데 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범위가 닫힌 구간이라서 A에서 B까지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면 그게 포함되어 있으면 이 FP 값이 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극소일 때 최소가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극대 극소라고 할지라도 최대 최소가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데서 최대 최소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만일 닫힌 구간이라는 걸 주어지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구간 양쪽 끝값 여기랑 여기랑 그리고 극값 요걸 모두 조사를 해서 가장 큰 값이 최대, 가장 작은 값이 최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됐죠? 그거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열린 구간이 이렇게 나오는데 열린 구간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보면은 이게 x가 a일 때 요 함수값이 없는 거예요. x가 b일 때 함수값이 없는 거예요. 무한히 접근해 갈 수는 있어. 근데 그 값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 왜냐면 실수의 무한성 때문에 그런 거야. 끝이 어딘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 최소는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여기가 최대가 아니고 여기가 최대가 돼야 되는데 그 값이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는 거지. 최대가 없어요. 여기는 최대도 없고 최소도 없는 거예요. 최대는 있는데 최대도 있고 최소도 있고 두 가지 있는 경우죠. 이거는 열린 구간이긴 하지만 하나는 열려 있고 하나는 닫혀 있는 구간에는 여기는 값을 가질 수 있으나 최대 있고 최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랬지 3점짜리로 문제 줄 때는 거의 다 닫힌 구간으로 주고 있고요. 열린 구간으로도 주고 있긴 하지만은 닫힌 구간으로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활용 부분에서 최대 최소의 활용에서 도형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프가 나와요. 이거는 무조건 열린 구간입니다. 그냥 무조건 열린 구간이에요. 열린 구간. 아시겠어?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열려 있어야 돼요. 적어도 하나는. 요렇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 풀다 보면은 열린 구간이 중요한 건지 닫힌 구간이 중요한 건지 그거는 별 소용이 없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반드시 열린 구간이어야만 될까요? 아마 그걸 세울 때 이게 왜냐면 활용 도형 그래프에서는 이 변수의 범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 범위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바뀌어질 수가 있으니까 범위를 정리하는 게 되는데 대부분 길이에요. 길이가 어떻게 0이 될 수 있어? 무조건 0보다 커야지. 이게 한쪽이 열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만일 사각형 만든다고 이렇게 사각형이 최대
넓이 이런 거, 사각형 최소 넓이 이런 거 구하라 그러거든. 그런데 요점 좌표가 여기가 3, 뭐 5라고 해볼게요. 요점 좌표가 1,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3,5인데 이게 이 좌표를 모르는 거야 이제. 이 좌표가 몰라서 A라고 두는 거지. A,5라는 게 이 5라는 게 있고 여기 1,5인데 이게 직사각형이라고 해보면 아니 A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제1사분면이다. 이 점 좌표가 제1사분면이다. 이 말 한 개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말 한 개 때문에. 근데 한번 생각해봐. A가 만일 1이 돼버리면 A가 만일 1이 돼버리면 이건 직선이 돼버리는 거야. 직선이 아니라 선분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절대로 A는 1보다는 어떻게 1보다는 무조건 커져야겠지. 그렇지? 이런 범위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두 개 합치면 뭐가 되지? A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A는 1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이런 범위 찾는 것이 활용에서는 중요하다. 나머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연습만 조금 하면 할 수가 있다. 한번 보자 한번. 그런데 문제는 어디 집중되고 있다 모의고사는? 여기 집중되고 있다 여기 거의 안 나오는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거 나오는 건 어디서 나오겠니? 내신이지 뭐. 내신에서는 어렵겠네요. 이렇게. 요거 할 때 문제 빨리 푸는 방법 이런 거 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볼게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 빨리 푸는 거는 원래 원칙대로 하는 게 나은데. 자,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이기도 하고 닫힌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닫힌 구간으로 0,3이니까 아예 구해 놓는 거예요. F3도 구해 놓고 0도 구해 놓는 거예요. 어차피 써먹어야 될 테니까. F3을 구하면 얼마죠? F0을 구하면 얼마죠? 선생님 미리 구해뒀습니다. 여기 3 다 집어넣습니다. 일일이 계산해야 돼요. 7이고요. 0 집어넣습니다. 이건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의 극대극소가 나타나는데 그 값에서가 이 범위를 벗어나는지 봐줘야 될 거지, 그지? 그래서 극점을 조사하기 위해서 괄호 1번은 F'X 여기서는 이제 Y'이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는 Y'. 요렇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럼 6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18x고 플러스 10입니다. 이걸 인수분해를 해보면 6이 나오고 그러면 3, 6, 18에 2, 6, 10이니까 x-1에 x-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를 요 값이 양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x가 1일 경우고요. 여기가 지금 x가 2가 되는 경우예요. 요것도 인수분해를 잘 해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 x축이랑 만나는 점들을 다 찾을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문제라서.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F1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F2를 집어넣어 보는 거야. F1을 집어넣었더니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이건 도함수야, 도함수. 이거는 3이 나오고요. 요거는 2가 나와요. 그러면 요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이게 맥스로 나오구나. x가 3일 때. 제일 작은 게 이거 그지? 여기 미니멈으로 얘가 나오구나. 이렇게 해서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런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그런데 2번 문제를 볼게요. 절대값이 있는데 절대값이 있는 건 잘 안 내요. 잘 안 내는데 요 값을 좀 적어 가지고 근데 우리가 좀 여기 공부할 내용이 많아서 해보는 겁니다. 이게 내신에서는 나올 수는 있는 거예요.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 절대값 이거는 4부터 1까지입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원칙대로 한번 해볼게요. 요 절대값 부호 안에 있는 거를 새로운 함수 뭐라고 나오냐면 gx로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fx라 보고요. 이거는 fx라 보고 여기는 gx라고 볼게요.
그럼 gx는 x에 괄호 열고 x 플러스 3의 괄호 닫고의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개합니다. 이거를 미분해도 되는데요. 이 합성함수 미분처럼 이렇게 미분해도 됩니다. 근데 그건 고등학교 3학년에서 배우면 미적분을 배우고 난 뒤에 하고 전개해서 미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x는 그대로 있고 완전 제곱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괄호 닫고 마이너스 9입니다. 전개를 마저 해볼게요. 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9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미분할 겁니다. g'x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3x의 제곱에 26, 12x 플러스 9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3으로 묶어지면은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됩니다. 또 인수분해가 되죠. 자, 3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g 프라임 x가 제로가 되는 그런 x 자리를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러면 양쪽 끝값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구간선의 극대 극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조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색깔을 바꿔가지고 자 g-4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g가 아니지 이제 f가 돼야 되지. 왜냐면 g는 절대값이 없는 거고 f는 절대값이 있는 거잖아요. 요걸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3의 절대값이 나와서 13이 나와요. 그 다음에 f 양쪽 극값을 끝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7이 나와가지고 플러스 7이 나와가지고 7이 나옵니다. 얘는 마이너스 7인가? 하여튼 뭐 절대값이는 관계 없습니다. 극값을 조사해야 되죠. 자,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13 나와서 요것도 13이 나옵니다. 자, f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9에서 요 9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맥스가 1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이 절대값 부호가 있을 때는요, 특히 이런 식으로 fx는 절대값 있고 안에 함수 관계식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 fx의 값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최소값은 0입니다. 이게 아니라고 7이나 9 이런 게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잠깐 이거를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봐봐.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요거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거부터 먼저 생각했다고. 이거를 hx라고 먼저 생각한다고. gx 써먹었으니까 이 hx를 x하고 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이라고 하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가 y축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마이너스 3에서 접해요. 그래프가 x축이랑 요 x축입니다. 이건 y축이고요. 그 다음에 원점을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가 3차 함수잖아. 그리고 3차 함수의 최고차 항이 양수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접하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9가 많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9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만나는 거지. 어느 지점에서 만나는 지금 관계없고 이거 이제 적용시키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이거 x축 아래쪽으로 나타나는 거는 전부 절대값일 거 위로 올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와 버렸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값은 어디서 보이겠죠? 이게 더 올라가면 여기서 최대값이고 여기 아니면 여기 최대값이고 아니면은 여기서 최대값이 나타나겠지. 근데 최소값은 제로지.
이런 식으로 한 번은 생각을 해주라고 이걸. 자 그러면 유제 293번 문제가 보일 텐데 요거는 너무 쉬워서 네가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왜 고차함수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구간을 정해줬을 때 요 구간이 높은 건지 요 구간이 높은 건지 몰라서 여기에 x 값들을 찾아내야 되거든. 극대극소를 찾아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도함수가 사용되는 거야. 그래서 도함수를 이용하면 고차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거는 이제 절대값이 들어있는 거지. 평행 이동하는 거 없지. 그대 해볼 수 있지. 내가 물어볼게. 최소값 얼마야? 0이야 0. 이건 보나마나 0이야. 그지? 그래 놓고 이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4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이거 4차 함수라는 것만 그렇고,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괄호 1번을 먼저 보면, 미분법이기 때문에, 그냥 미분해놓고 시작해, 그냥. 어허. 자, 이거 4로 묶어낼 수 있죠. 그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428, 2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이게 세제곱이라도. 이게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보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또 되지. 이거 제곱이네. 여기 지워버리고 제곱 지워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x는 1에서 변곡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는 x는 2에서 뭐 나타나지? 여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1에서 변곡점이니까 2에서 극소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건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거의 열린 구간으로 봐야 돼. 그래서 만일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요게 몰라서 극대가 지금 없는 형태야 지금. 최대가 없는 형태야. 다행히 여기는 최대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는. 최소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변곡점이 있어서 이런 꼬라지는 안 나오지. 이게 1쪽에서 지금 2쪽에서 이거 플러스이지.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에서 극소가 있고 플러스 1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x가 1이고 여기가 x가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 f 마이너스 2 값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넣어가지고 졸라 계산 때리면 마이너스 11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최대값은 없다. 이거는 도함수에서 완전 제곱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열심히 계속 넣어서 하면 되고요. 그러면 3번을 네가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연습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최대 최소 3번에서 이 2번의 답은 뭐냐면은 이번의 답은 맥스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는 없습니다. 3번은 이제 네가 풀어봐야 되는 거고. 자, 경계값을 지금 하기 전에 이거 도함수를 먼저 구해봐야 될 거 아니야. 4를 왜 넣고 있어?
도함수 fx는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24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2x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4의 x를 묶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입니다. 4이 8이니까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모두 극점이 될 수 있는 것을 x가 0일 때와 4일 때와 2일 때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다 넣어 봐야 돼요. f0일 때 넣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f4일 때 이렇게 넣어 봐야 됩니다. 넣어 보면은 f0일 때 집어넣으면 이게 값이 10이 나오고요. 이 값도 10이 나와요. f2일 때도 넣어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거는 지금 누가 나오느냐면 이게 마이너스 기호란 말이야. 이 채구창에 그거가 그러니까 지금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로서 이렇게 그려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x가 0일 때고 여기가 x가 2일 때고 여기가 x가 4일 때야. 오케이. 그래서 요 값들을 다 찾아내면 이제 최대 최소가 어딘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참고적으로 F4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여기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56이 나오거든요. 그죠? 뒤에 또 마이너스 256이 나와요. 512가 나와서 이게 다 사라지고 10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F4 값이 10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극소 값이 어딘지가 지금 없어요. 극소가 없고요. 극소라는데 최소가 없고 최대가 있을 겁니다. 최대. 이 최대가 4가 나오는 게 0하고 4하고 지금 값이 같게 나와요. 이 10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상 잘 봐. 요거만 하고 쉬어야 돼. 자, 최대 최소 요렇게 앞으로 요렇게 푸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나오는 게 더 많아요. 이거 미증계수 정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구간 정해주고 3차 함수 정도 딱 줍니다. 그리고 A가 0보다 다 크게 준다는 거는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 아래로 내려오려는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최대값을 주고 최소값을 딱 줘요. 두 상수를 구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도함수부터 먼저 구해야죠. F'X 이 F'X는 3의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2A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되죠. 3도 A도 X도 공통인수 X-4 4, 3, 10이니까 따라서 극점이 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X는 0와 4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A가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래프가 원래 함수 그래프 원함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fx 그래프예요. 원래 함수. 극값이 여기가 x가 0인 곳이고요. 여기가 x가 4인 곳입니다. 근데 구간 범위를 어디 줬냐면 구간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될 거고 2까지니까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이거는 x는 2니까 요거 값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값도 조사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최대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기서 최대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x 이퀄 제로에서 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f0 요 값이 최대값이 3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f0가 3이니까 이거 다 제로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p가 3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빨리 이걸 고쳐 놔야죠. 이게 fx라고 하는 것이 a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a의 x의 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최소값이 지금 마이너스 29인데 f-1에서 최소가 될 수 있을 거고 f2에서 최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문제인데 잘 들어.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a 플러스 3이죠. 왜냐하면 p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7a 플러스 3이고요. 얘는 8a 마이너스 24a 플러스 3입니다.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16a 플러스 3입니다. 자, 요 둘 중에 누가 작느냐 이 말이야. 이 더 작은 놈이 최소값을 가지게 되는 거야. 이게 더 작다고.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a가 0보다 크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에서 좀 더 큰 숫자를 빼주는 게 더 작은 숫자거든. 여기에 더 작다고. 따라서 마이너스 16a 플러스 3이 뭐가 된다는 건 마이너스 29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6a가 마이너스 32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a는 2가 되는 겁니다. 이제 a가 2마저 나왔고 b는 3이고 a는 2라는 것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유제 문제 보겠습니다. 같은 문제예요. 구간을 정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F1부터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1 집어넣으면 A죠, 그죠? 마이너스 4A 플러스 B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B로 이렇게 나왔어요. 구간사가 있어서 F4도 바로 구해 보겠습니다. 4를 집어넣으면 4, 4, 16, 16의 제곱 256 A. 이것도 4의 세제곱인데 4가 하나 더 있어서 똑같이 256이 나오죠, 그죠? A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플러스 B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B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도함수로 구해봐야죠. F'X F'X는 4AX의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432A의 X의 제곱입니다. 이걸 이제 4ax 제곱으로 묶어내면 x-3이에요. 그래서 x가 제로일 때 극점을 가질 수 있고요. 3일 때도 극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a가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4차 함수고,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뭐죠? 변곡점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살짝 틀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여기가 x가 제로인 변곡점이고요. 여기가 x가 3입니다. 그런데 1부터 4까지라 그랬으니까 한 요정도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요 범위에서 지금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는 거죠. 여기가 x가 1이라서 그때 x가 1일 때 함수값을 찾아 넣었고요. 여기가 x가 4라서 그때 함수값을 이렇게 찾아놨습니다. 최소가 있죠. 최소. x가 3일 때입니다. 이때 이제 최소가 되죠. 그런데 이게 최소가 마이너스 6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3을 집어넣으면 3, 3은 9, 3, 9, 27, 27에서 4, 81, 81A가 나오고요. 또 3을 집어넣으면 3, 3은 9, 3, 9, 27, 4배, 마이너스 108A 플러스 B. 자, 이게 얼마라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6입니다. 마이너스 27A 플러스 B 이퀄 마이너스 6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최소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최대값은 여기서 나올 건데 어느 쪽 값이 크느냐 이 말입니다. 요 값이 크느냐, 그럼 이게 최대값이 될 거고, 요 값이 크느냐, 그럼 이게 최대값일 거야. 근데 이 a가 0보다 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큰 값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b에다가 요걸 빼주게 되는 건데 이게 b 하나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최대값이 얼마? 3이라 그랬으니까 b가 3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b가 3이 됐으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열심히 계산해 보면은 a는 3분의 1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 값 찾았고 b 값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어느 쪽 값이 더 크고 더 작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거 요것만 해주면 되죠. 이러면은 이제 유제 끝났고 이제 소단원이 하나 맞추게 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데 최대 최소의 활용은
좀 전에 앞에 인트로덕션 할 때도 했지만 이 변수, 이 변수의 범위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변수가 뭔지를 몰라서 A라든지 뭐 T라든지 뭐 이렇게 낳게 될 텐데 문자가 나오면 저절로 문자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배웠잖아. 문자는 반드시 범위를 데리고 다닌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거의 이야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표 문제 여기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4인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그러니까 여기도 24, 여기도 24입니다. 이런 모양의 종이에서 그림과 같이 색칠한 부분은 올입니다. 가로 세로 x, x로 오른 겁니다. 이 x값 찾아라 그러겠네요. 그걸 오려내고 나머지 부분을 접어서 뚜껑이 있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이게 전개도인데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것을 직접 직육면체로 만들어 놔야 여기서 부피가 최대가 되는 걸 이걸 계산해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약간 살펴봐야 될 지점이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 요 길이도 x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인데 여기가 x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도 x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같게 되는 겁니다. 거리가.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4의 절반인 12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같게 넣었다는 거, 이 파란 거 요거는 12에다가 마이너스를 빼준 거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12에다가 마이너스 x를 빼준 게 된 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밑면과 윗면이 생기는데 뭐 육면체에서 윗면, 밑면 따지기는 그렇지만 전부 다 여기를 볼게요. 여기가 만일 아랫면이라면 여기가 뚜껑의 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직육면체를 그려보려고 그런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돼 가지고 직육면체가 그려집니다. 점선으로 그려야지. 여기는 안 보이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랬을 때 높이가 뭐가 되느냐면 이게 높이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죠. 여기는 24에서 x를 두 번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24에서 x를 두 번 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선생님 구해놓지 12에다가 x를 뺀 거예요. 이게. 그때 부피 퍼이를 구하는데 이 부피 퍼이를 선생님이 fx라고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x에 대한 함수 형태로 나타나는 거라서. 그래서 fx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괄호 열고 12-x 곱하기 24-2x 곱하기 높이 x 이렇게 되는 거죠. 최고창이 양수로 나올 것 같고요.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니까 최고창이 양수고 3차 함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꼬라지는 이 꼴로 나오는 거예요. 이 꼴로 나오는 겁니다. 만일 범위를 주어지지 않으면 맥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맥스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범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의 범위지? x의 범위예요. x의 범위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렇지. 이 x는 0보다 크다고. 왜? 길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길이거든요. 이것도 길이에요. 그러니까 12-x도 0보다 커야 되고요. 24-2x도 0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이거 공통 범위를 찾는 거예요. 교집합을 찾는 거예요. 찾아보면은 x는 0보다 커야 되고 12보다 작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찾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자, 이 원함수, 그래 요게 좀 어렵다고 그러는 게 원함수도 리서치가 돼야 돼요. 이 원함수가 지금 이거 전개를 해야 돼요. 다 전개해 보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8x. 근데 시간 관계상 선생님 적어온 거 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이거 다 전개를 해야 돼요. 플러스 288x 이렇게 나옵니다. 2를 묶어내고 x도 묶어지거든요. 그 남아있는 게 144에 144가 나오기 때문에 완전 제곱이 나와요. 이게 x-12의 완전 제곱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느냐면은 x가 12인 곳에서 접하게 되는 겁니다. x축이랑 접하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말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도함수를 구해야 돼요. f 프라임 x. 자, 6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96x가 되고요. 이건 288만 남게 되는 겁니다. 6을 묶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48인데 이게 12 곱하기 4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6으로 묶어낸 데 있어서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12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극점은요, x가 4인 곳과 12인 곳에서 나타납니다. 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여기가 x가 4인 곳입니다. 자, 여기서 접해야 돼요. x가 12인 곳에 접해야 되는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12입니다. 이게 원한수 fx에 대한 그래프고요. 4고 1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제로인 곳에서 뚫고 내려가거나 뚫고 지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범위가 0부터 2까지죠. 범위가 0부터 2사예요. 0이 여기고요. 2가 여기입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 뭐라 그랬지? 전부 열린 구간을 준다 그랬지. 그러면 경계값이 조사가 돼야 되네. 근데 최대값만 물었으니까 여기가 최대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여기서 F4가 최대값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이쪽에 집어넣겠습니다. 여기 하면 고생을 하니까 2 곱하기 4 곱하기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 나오죠. 그거 제곱이죠. 이렇게 하면 8에 요것도 8이니까 8의 세제곱이 되고 512가 나오고 요게 답으로 되겠습니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범위 어떻게 정하는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전개적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입니다. 이것도 정삼각형. 색칠한 부분을 오려내 버립니다. 사각형이죠. 근데 이상하게 좀 생긴 사각형입니다. 나머지를 접어서 뚜껑이 없죠. 얻는 정삼각 기둥의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윗면 아랫면도 모양이 정삼각형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너무 좀 그렇다. 이쪽으로 해야겠다. 이쪽으로 이렇게 정삼각형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이거 정삼각형입니다. 입체적으로 봐서 그렇지. 이렇게 삼각 기둥이 만들어요. 이 길이를 알아내야 돼요. 근데 전혀 뭐 좋은 거 없습니다. 직각만 주는 거. 직각이 되겠지. 이거랑 이어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정삼각형 한각은 60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직이 되게 선을 긋고요. 점점점점점. 여기서 수직이 되게 선을 긋겠습니다. 점점점점. 근데 요 길이뿐만 아니라
요 길이를 뭐라 그럴까? 요 길이 x라 그랬죠. 요 길이가 똑같게 x가 되는 곳에서 점을 이렇게 잡으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수직이 되고 수직이 되고. 이게요. 이거예요. 선이 지나가면요. 원이 있고요. 여기가 원의 중심이고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요 선은요. 각의 이등분선이 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각이 30도가 나온 거예요. 요게 뭐냐면은 여기 뭘 것 같아요? 요게 요거예요. 그렇잖아요. 요게 요 두 개가 만난다고. 높이를 h라고 보고요. 탄젠트 30도를 구해보면 되겠죠.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입니다. 이것은 x분의 h가 되죠. 따라서 h는 어떻게 돼? 높이인데 이게 루트 3분의 x가 돼서 나온 겁니다. 요거 찾아낸 겁니다. 루트 3분의 x가 나온 거예요. 됐죠? 그렇다면은 요게 x고 요게 x니까 요 길이가 나옵니다. a에다가 x 두 번 빼준 겁니다. 여기는. 아하. a에다가 두 번의 x 빼줬거나 그러면은 전부 요 길이가 정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것도 그렇지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좀 입체적으로 보이려면 이것도 이렇게 가주는 게 좋겠네. 띠디디디디. 여기는 직선으로 가고 이건 점선으로 가고 여긴 점선으로 가고 이렇게. 자, 부피 v를 fx라고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fx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정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를 위해서 밑면을 구해가지고 높이를 곱해주면 되죠. 자, 정삼각형에서 삼각형 넓이요. 한 변의 길이가 a에다가 2x입니다. 그럼 얘도 a에다가 마이너스 2x죠. 괄호가 여기 들어가냐. 그럼 각도가 60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2분의 1 곱하기 a-2x 완전제곱에 곱하기 사인 얼마? 60도. 사인 60도는 2분의 1 루트 3. 그럼 4분의 1 루트 3. 괄호가 a-2의 x의 완전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공식도 있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그래서 4분의 1 루트 3에 한 변의 길이야 뭐죠? 제곱이라고 하는 공식도 있어요. 근데 그 공식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사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낀각입니다. 이게 60도가 낀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fx는 4분의 루트 3에 괄호 열고 a-2x의 완전 제곱에 높이 얼마? 루트 3의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돼요. 열심히 정리를 해보면 이 새끼 날아갑니다. x 이쪽으로 앞으로 당겨서 그러면 4분의 1x라고 적을 수 있고 나머지는 2x-a라고 적을 수 있죠. 왜냐하면 서로 반대로 바꿔도 되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2를 뽑아낼 겁니다. 선생님이. 왜 그런지 한번 잠깐 해놓고 보면 돼요. 2를 뽑아내면 2가 안 나오죠. 요 제곱 때문에 4로 나와서 약분돼서 사라지고 x만 남습니다. 그리고 2를 뽑아냈으니까 x 여기는 2를 뽑아냈으니까 2분의 a가 남죠. 완전 제곱. 따라서 x가 2분의 a에서 접합니다.
원함수를 바로 그릴게요. 선생님 도함수를 안 구할 겁니까? 아, 구해도 되는데 내가 원함수를 바로 그려볼게요. 도함수 하려면 여기서 또 전개식계가 또 해야 되는데 그거 언제 하고 있냐 이제. 자,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립니다. x축을 딱 그어 놓고요. 이게 3차 함수잖아. 그럼 위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x가 a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x 절편이 제로하고 2분의 a야. 근데 a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 하면은 0보다 큰 양수야. 그러니까 크기는 0보다 큰 게 2분의 a라는 수밖에 없어. 그래 이렇게 된다고. 여기서 접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0이고 잘 들어. 여기가 2분의 a라고. 이때 있잖아. 그 사이에 접하는 거 여기에 접하는 겁니다. 접하는 거와 나머지 여기가 여기 왼쪽에 있던 오른쪽에 극대나 극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극점이죠. 이 극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전개를 시켜가지고 도함수를 구해야 돼요. 근데 또 하라고 그 짓을 하기도 쉽고 제곱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여기서 이 접하는 쪽 있잖아. 접하는 쪽의 비율이 큽니다. 2K. 나머지 배율이 K입니다.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여기입니다. 1대2로 여기가 A점이고 여긴 B점이라고 그럴게요. A의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라고요. 여기가 제로고요. 여기가 2분의 A예요. 내분하는 점이니까 3을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이걸 곱해주면 2분의 A죠. 여기서 그러면 제로잖아. 6분의 A라니까. 이 점 좌표가 6분의 A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율 3차 함수의 특징 가르쳐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줬습니다. 이거 도함수 안 구해도 여기 극점의 좌표가 바로 나와요. x 좌표가 이 비율을 이용하면. 그래서 이제 시험 보는 애들은 이렇게 외우고 다녀. 공식처럼 해가지고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1대2로 내분하든 2대1로 내분하면 이거 구나. 그리고 어떤 좌표를 두 번 해주고 여기는 접하는 곳에 좌표를 여기 해준다. 이러면 된다고 이거. 그대로 넣어볼게. 무조건 3이지. 접하는 곳에 좌표가 얼마니? 2분의 a지. 그 다음에 2에다가 나머지 좌표가 제로잖아. 똑같게 나온다고. 이렇게 해서 빠르게 계산하고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비율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살짝 외워두면 좋을 것 같지. 오케이, 이거 나왔습니다. 이제 범위 찾아야 되네. 이제 범위 찾아야 돼요. 범위. 원래는 범위부터 찾아놔야 되는데 일단 x가 길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a-2x도 0보다 커야 돼요. 요게 길이가 제로가 되면 하나의 점밖에 안 돼요. 그죠? 얘도 0이 되면 안 되니까 0보다 커야 되죠. 그러나 이것은 x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에 속해져 버립니다. 루트 3분의 x도 0보다 0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쪽에 속해져 버린다고.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교집합을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2분의 a. 이게 x죠. x 미안합니다. 여기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x축의 범위가 0부터 여기까지지. 여기서부터지. 2분의 a까지가 여기까지가 되는 겁니다. 이 범위입니다. 자, 뭘 찾느냐면 최대값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면 x 대신에 6분의 a가 들어간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최대값을 구하지 말고 그때 x가 얼마인지를 구하고 이상하게 x 값을 구하라 그랬죠. 그죠? 그 x가 구해졌잖아요. 여기 x가 언제일 때 따라서 x가 6분의 a일 때입니다.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거치고 온 분야들이 많아요. 지금
요거는 알아들었을 겁니다. 근데 요거 비율 까먹었으면 다시 기억을 해두세요. 접하는 쪽에 있는 쪽이 비율이 더 커야 돼요. 항상 1대2 아니면 2대1인데,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접하는 쪽이 요렇게, 여기가 접하고 여기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3이면 여기가 2K가 되는 거고 여기가 K가 되는 거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극점에 X 좌표가 나와요. 이 X가 누구냐? 3분의 접하는 쪽 좌표를 넣고 2A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여기 답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요 X가 마이너스 3분의 1.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포물선 지랄 맞은 게 있어요. 이거는 꼭지점의 좌표가 원점인 거에서 y축으로 플러스 9만큼 이동한 거니까 말 안 해도 이건 플러스 9예요. 9. y절편이 플러스 9고 x축과 만나는 점은 a, b라고 합니다.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요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 이퀄 제로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9가 돼. x제곱은 9가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오거든요. 얘 3이고 마이너스 3이에요. 이거 요런 것들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는 바로바로 구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다리꼴 ABCD 사다리꼴이 되도록 포물선 위에 두 점 CD를 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수예요. 요거는 고정값이고요. D와 C의 고정값. 아무래도 1, 4분면에 있는 거 가지고 가는 게 부호면에서 유리한 척이 있으니까 D보다는 C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점 좌표를 모르잖아. 그래서 X 같은 걸 주는 거예요. 만약 X 주면은 9-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다리꼴이 되기 위해서는 이 X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X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직선이 돼버리잖아. 그리고 이 X는 뭐가 돼야 돼? 3보다는 어떻게 돼요? 작아야 돼요. 만약 X가 3이 되면은 가로 직선이 돼버려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범위가 나와버렸습니다. 이미 이거 가지고 범위 X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게 되는 범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사다리꼴에 뭘 넣으면 이 넓이가 최대 값을 구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넓이를 선생님이 fx라고 하겠습니다. 자,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곱하기 아랫면의 길이 아래 길이가 6이죠. 6 더하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니까 이것도 x잖아. 그러면 2x네. 곱하기 높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잖아. 9에서 여기 여기 좌표가 나와 있네. 9-x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지. 9-x 제곱으로 바로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2분의 1을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은 9-x 제곱을 앞으로 당겨놓고 3 플러스 x가 되죠. 그럼 합차 공식이기 때문에 3-x 3 플러스 x가 나와서 여기 3 플러스 x가 제곱이 될 거고 3-x 하나 남을 겁니다. 이걸 x-3으로 바꿔 볼게요. 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으로 되고 x-3이 되면서 이 마이너스 앞으로 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내려가고 x가 마이너스 3일 때 접하는 구간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접하는 구간이 나오면 이 통함수 안 구해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질 건데 여기서 x가 마이너스 3인 곳에서 접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x가 마이너스 3, 여기가 3이 되죠. 그러면 극값을 구할 때 접하는 곳이 2k가 되고 여기가 k가 되는 내분점을 찾아도 되지만 2a 플러스 접하는 좌표를 3으로 나눠주면 되지. 접하는 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 플러스
여기 좌표가 3이니까 3이는 6 괄호 쳐주고 3 1이죠. 요게 바로 x가 1일 곳에서 그 값입니다. 자, 0부터 3까지가 0이 어디냐면 여기가 x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범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게 x가 0, 요게 x는 3. 따라서 최대값은 x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f1 집어넣으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있고 1 집어넣으면 4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1 빼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4, 4, 16, 32, 32가 최대값으로 돼서 나옵니다. 도함수 안 했죠. 도함수 안 하려고 비율을 이용한 겁니다. 뭔 소리? 내가 낸 소린가? 너 휴대폰 손에 들고 있으면 내 진짜 휴대폰 씹어 먹는다 그랬다. 나 잘 먹는다. 배고프면 짜장면만 잘 먹는 게 아니야. 근데 요즘 짜장면 맛이 없어서 힘드냐? 그 왜 힘들까? 숙제 풀어와. 아, 이거 내가 풀어줘야 되는데 이거. 이것도 내가 풀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내가 풀어줘야 되는데. 이건 더 그런데. 이거는 좀 괜찮고. 이거는 2022년도 이자 빠짐없이 어려워요. 이거. 근데 요 근래 나온 것 중에 거의 유일합니다 이게. 거의 유일하고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전부 뭐지? 미정계수고 하는 거야. 요거예요. 요거. 거의 다 이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거의 다 이거 3점짜리로 나와. 3점짜리. 그러니까 이거 먹고 들어가야 돼. 이건 틀리면 안 돼. 이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그다음